저희가 임선미 매니저를 통해서 종종 들었는데요. 대사관과 NGO 간의 관계가 좋고 또 협력하고 계시고 또 대사님의 관심도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인데요. 대사님께서는 NGO와 협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에 좀 답변을 드리자면 좀 원론적인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외교의 모토로서 국민 외교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외교라는 것은 정부 대 정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공적인 차원에서의 관계와 행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민주화가 진전되고 또 정보통신이 이제 급속히 발달하면서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 국민의 의사가 큰 중요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외교가 정부 대 정부 차원을 넘어서 어떤 민간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제 정부가 외국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자국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외교 역량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공공외교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이제 우리 대사관이 우간다에서 이제 K 방역을 홍보하거나 또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각종 사업을 벌이는 게 바로 이제 공공외교의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국민외교는 이제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정보통신 발달과 함께 민간 교류가 이제 급속히 이제 활성화되면서 외교에 대한 그 국민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동시에 외교에 있어서 국민이 어떤 중요한 행위자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외교는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좀 보다 적극적으로는 국민을 외교 행위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민간이 파트너로서 함께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외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 대 정부, 즉 외교의 주체와 외교의 대상이 정부로 한정되어 있었다면 공공외교는 외교의 대상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으로까지 확장시킨 것이고 국민외교는 외교 행위의 주체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으로까지 확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외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해외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이나 또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NGO들을 대사관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NGO들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지만은 코이카 민관 협력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ODA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도 대사관과 NGO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 NGO에 대한 주 우간다 대사관의 이런 인식이 국민 외교라는 우리 외교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앞서 이제 우간다 대사관과 NGO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 우간다 대사관이 다른 나라에 소재한 우리 대사관과 무슨 다른 특별한 철학이나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아마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그 우리 뛰어난 역량을 지닌 임선미 매니저께서 지난 작년 봄에 이제 우간다에 부임하셔서 대사관과 NGO가 보다 각별한 그 협력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임선미 매니저님 또 임선미 매니저 같은 뛰어난 분을 우간다에 파견해 주신 우리 KCOC 본부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밍글라바. 국민 외교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NGO들을 외교의 파트너로 여기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NGO와 또 GO, 민간과 공관이 협력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 협력의 기대 효과는 무엇이 있을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협력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제 먼저 답변을 드리면 그 대사관의 관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 이미지 제고, ODA 효율성 제고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련해서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늘 10월 3일 개천절 국경일 행사를 맞아서 우리 정부와 그리고 또 우리 NGO가 우간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지원한 내용들을 이제 사진과 함께 우간다 일간지에 홍보하는 방안을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원 내용뿐만 아니라 NGO들의 어떤 자체적인 지원 내용을 함께 홍보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NGO와 대사 간의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ODA 효율성 제고를 하겠습니다. 이제 코이카를 중심으로 우리 원조 기관들이 우간다 정부와 협력해서 이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를 감안할 때 코이카가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NGO가 수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제 우리 NGO들이 이러한 사업을 직접 발굴해서 인간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은 또 대사관으로도 우간다 또 각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 수요가 이렇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업 중에는 원조의 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그러한 사업 제안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적인 검토가 선행이 돼야겠지만은 이렇게 접수된 사업 제안들과 또 우리 NGO들을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사관에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통해 각 NGO들의 관심 사항과 또 사업 방향 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NGO의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 체류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문제부터 신변 안전 문제까지 개인적 차원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사업장이 소지한 지방 정부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도 애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사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해결 가능한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크고 작은 애로 사항들을 대사관과 공유하면 대사관에서는 필요한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대사관과 이제 NGO가 협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활발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임선민 매니저께서 적극적으로 항상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고 계시고 또 대사관에서도 수시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라오스 필드 매니저로서 항상 소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대사관이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이구나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현지 정부와 이제 대사관에서 협력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우간다만의 특별한 그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혹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하나 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간다 이제 부임한 이래 아프리카 경험이 많은 우리 한국 분들 비롯해서 외국 분들로부터 이제 들은 얘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그 우간다 정부와 국민들의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는 우간다 역사와 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62년 이제 독립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우간다는 내전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요. 그런 상처를 치유하고 또 봉합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종족 간에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종교 간에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우간다 대사로서 굉장히 많은 행사에 초대를 받는데 그 행사의 규모나 또는 성격과 상관없이 정말 많은 연사들이 이렇게 초대가 되고 또 연설에만 몇 시간씩 이렇게 소요되곤 해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연사의 이렇게 연설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제 자리를 함께한 사람들에게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 각별한 존중함과 어떤 이런 환영의 뜻을 표시하는 것이 우간다 국민들의 어떤 내전 극복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가 국제 NGO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간다에는 한국과 좀 비슷하게 손님을 환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 출장을 갈 기회가 생기면은 좀 한국식으로 해서 생각해서 이왕이면 좀 많은 것을 경험해야겠다는 욕심 때문에 일정을 굉장히 빡빡하게 잡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문하는 마을이나 기관마다 꼭 이렇게 성대한 환영식을 열어주고 또 이제 소박하지만 준비한 음식을 꼭 먹고 가라고 이제 붙들곤 해서요. 그런 일에 시간을 보내느라 정작 제가 보고 싶은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좀 알고 싶은 내용들을 파악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이제 좀 시간 제약 때문에 제공하는 식사를 사양한 적이 있었는데 우간다 사람들이 굉장히 좀 서운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손님을 위해 성대한 환영의 시간을 갖는 게 우간다의 어떤 필수적인 문화라는 것을 알고 지방 방문 때는 좀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고 있는 편입니다. Thank you po. 아프리카의 진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우간다는 환경적으로 기후적으로 비옥한 땅이라고 해요. 그리고 풍부한 관광 자원뿐 아니라 석유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기업뿐 아니라 개발 협력 분야, 각 분야에서 우간다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대사님께서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면서 생각하셨던 어떤 좋은 아이디어나 아니면 필요한 한국 기업 진출 분야 혹은 개발 협력 분야가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우간다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그리고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요. 또 농산품이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농업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제 독립 이후 이제 계속된 정치 불안정 때문에 제대로 발전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업 기술이 매우 낙후된 상태여서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이제 농산품 가공 능력이나 상업화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그 우간다의 제일 수출품이 커피입니다. 근데 이제 가공 기술이나 시설이 부족해서 상당 부분 이제 생두 형태로 지금 수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가가치 창출이나 농가 소득 증대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은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발전을 이루다 보니까 오히려 부가가치 창출이나 상업화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간에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낮은 단계의 기술에서부터 첨단 기술까지 다양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점에서 다른 어떤 선진국 공유국들에 비해서 우간다에 필요한 어떤 적정 기술을 제공하기 딱 좋은 그런 파트너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NGO 활동가 분들이 현장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잠재력을 발굴을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제 보류되긴 했지만 우리 NGO 활동가의 이니셔티브로 이제 코이카 IBS 사업 형태로 지금 시어버터 공장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 우간다는 그 양질의 시어트리 열매를 생산해내는데 그 최근 K-뷰티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 한국의 화장품 산업에 있어서 이 시어버터 수요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의 이해관계도 맞아 떨어지고 또 개발 협력 측면에서 우간다 농민들의 소득 증대라는 효과도 이렇게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간다가 농업 국가로서 그 주변국에 농산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주변국가의 도로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는 그 우간다 시장뿐만 아니라 남수단, 루안다, 부룬디 같은 주변 내륙 국가는 물론이고 DR 콩고 동부 지역과 탄자니아 북서부 지역까지 그 광대한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생산 기지로서 우간다가 기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또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아프리카에는 가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간다에도 이 가발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분들은 우간다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그 주변국을 아우르는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간다와 주변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농축산 가공식품, 또 섬유산업 같은 제조업 기지로서 우간다의 역할이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기업인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대사님, 그럼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이제 어느 정도 드렸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간다 대사관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우간다는 이제 농업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굉장히 풍부한 관광 자원과 지하 자원 등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게 바로 이제 우리 공여국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사관에서 이제 코이카, 코피아, 그리고 코피 같은 우리 이제 공여 기관들뿐만 아니라 우리 NGO들과 협력해서 이런 역할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NGO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 경험을 통해 그런 잠재력을 발굴해내고 또 잠재력을 실현해낼 수 있는 분들이 바로 NGO 활동가 분들입니다. 현재 국내 많은 NGO들이 또 우간다에 상주 사무소를 두고 있고 또 상주 사무소가 없더라도 이제 수시로 출장을 통해서 이제 활동하는 NGO들도 계십니다. 이제 대사로서 제 바람은 좀 더 많은 NGO들이 이제 우간다에 관심을 갖고 활동을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 NGO들이 이제 민관 협력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많은 사업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NGO들이 부족해서 대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간다에 관심 있는 NGO 활동가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우리 대사관은 이제 필요한 도움을 아끼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주 우간다 대사관은 우리 NGO들과 협력해서 우간다를 우리 개발 협력의 모범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디 더 많은 NGO 분들이 우간다에 관심을 갖고 진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뭔가 든든하고 우간다에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대사님.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대사님 계실 때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간다 정부와 협력을 하시면서 이 코로나 시대 교민 안전 확보, 또 더불어서 NGO와의 협력까지 힘쓰고 계시는 우간다 대사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민관의 협력이 넓어지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번 우간다 대사관 인터뷰 특별편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시즌2에 더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